현재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이라는 압도적인 인구수와 넘쳐나는 희귀 자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의 한국 삼양식품 공장에서 만든 김치에서 알코올 성분이 발견되었고, 인도네시아 측은 이건 할랄 인증에 위배됨과 동시에 이슬람 교도에 대한 테러 행위라며 한국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제재를 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한국의 공장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강제로 쫓겨남과 동시에 놀랍게도 피눈물을 흘리게 된 건 한국이 아닌 인도네시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르 아지자입니다. 저는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수천 가지 제품을 테스트했습니다. 라면, 과자, 냉동식품, 심지어 수입 초콜릿까지 전부 말입니다. 모든 것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그 일은 정말 제 경력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성분이 잘못 표시된 간장에 대한 서류를 정리하던 중 사무실 인터폰을 통해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대형 병원으로부터의 검사 의뢰였습니다. 자카르타의 경건한 이슬람 모스크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200명이 넘는 신자들이 대규모로 급성 식중독에 걸렸고, 이건 외국 음식물에 의한 테러 행위까지 의심될 정도로 꽤나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곳 사원은 저희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슬람 기관이었고, 당연히 사원에서는 할랄 인증을 받은 가장 엄격한 식사만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 200명의 신자들이 한꺼번에 병에 걸렸다는 것은 분명 외부의 공격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제가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수십 대의 구급차와 들것에 누워 고통의 배를 움켜쥐고 있는 아이들, 응급실 밖에서 울고 있는 엄마들, 사이렌과 비명이 뒤섞인 혼란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물을 파악하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음식물에는 한글이 적혀져 있었거든요. 이건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신뢰하는 외국 음식인 한국 라면과 김치였고, 그야말로 저희는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간호사는 이러한 제게 쐐기를 박아버렸죠. 모두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국인을 지칭한 어떤 남자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우호 관계를 희망한다며 특별한 간식으로 가져온 한국 라면과 한국 김치였어요. 그는 이건 모두 할랄 인증이 된 안전한 식품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한국이 왜 인도네시아를 공격했던 것일까요? 저는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즉시 샘플을 수집했는데 이건 분명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삼양의 불닭볶음면이 맞았어요.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제조된 김치도 있었죠. 분명한 한글이 적혀져 있었고 하단에는 인도네시아 할랄 로고가 희미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실험실로 돌아와서 긴급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에 그저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어요. 시험 결과 A-5. 라면 향료 분말에서 검출된 돼지고기 DNA. 시험 결과 A-9. 발효 김치액에서 0.3% 에탄올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어를 다시 읽으면서 손이 떨려왔어요. 돼지고기와 술까지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을 완전히 무시하는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독실하고 법을 준수하는 200명이 넘는 무슬림 신자들은 이러한 종교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요소들을 섭취해버렸던 거였고, 이것은 단순히 음식 오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이슬람 신자들에게 이것은 영적인 침해였고 또 신앙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성모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 결과는 이내 곧바로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뉴스는 앞다투어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의 술? 한국이 이슬람을 조롱하고 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테러 행위를 벌였다. 곧 한식과 한국을 보이콧하는 소셜미디어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인플루언서, 종교학자, 심지어 정치인들도 행동을 촉구했고, 그야말로 인도네시아 전역은 집단 광기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라고 한 종교 지도자가 전국 TV에서 큰 소리로 말하자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그의 연설을 따라 외쳤어요. 이것은 우리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우리의 신념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저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싶었고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과 꽤나 뜻깊은 인연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지진이 상당히 잦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빈민가 출신이었던 저는 그날도 다 허물어진 천막집에서 촛불을 켜고 공부를 하고 있었죠. 제가 성공해야 가난한 저희 어머니가 인간다운 집에서 더는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희망을 키워가던 그때 인도네시아 역대 최악의 지진이 발생하고 맙니다. 저희 천막집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고 저와 어머니는 그대로 난민이 되어버렸어요. 인도네시아 정부조차 재정적 여유가 없다며 저희에게 아무런 손도 내밀지 않았던 그때 웬 하얀 얼굴의 동양인 여성이 저희에게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희에게 라면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들을 나눠주었죠. 그랬습니다. CJ와 농심, 삼양 등 한국의 식품 기업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저희 재난 피해자들에게 식량과 옷들을 기부해 준 거였어요. 심지어 한국에서 지원온 소방관들과 민간인들까지 완전히 붕괴된 저희 지역을 복구하는 데 힘써 주었기에 저희 가족은 굶어 죽기 직전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 기업들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저희에게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주며 덕분에 저는 학업도 마칠 수 있었고 한국의 라면과 빵 등 한국 음식 덕분에 겨우 생존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있어 인도네시아라는 제 조국보다 소중하고도 고마운 국가였고 저는 그런 한국의 약자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씨에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마침내 인도네시아 정부의 식품의약국에서 일하게 되자마자 수인성 질병에 걸려 목숨을 잃고 마셨지만 어머니 또한 살아생전 한국을 너무나도 좋아하셨고 저희는 기분 좋은 날이나 생일 같은 행사가 있을 때면 늘 한국 라면과 김치를 차려놓으며 축하를 했을 만큼 한국의 은혜를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향한 공격을 가하다니요. 이건 정말 믿고 싶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잔뜩 흥분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그런 제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조차 안 했어요. 여러 삼양 소매 파트너점 밖에서 폭력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만약 불닭볶음면을 판매하는 곳이라면 작은 미니마트마저도 약탈당했고 곧 모든 매장의 상품 진열대에는 한국 식품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의 8,000개 이상의 소매 업체에서 그 즉시 삼양 제품이 철수되었고 이는 삼양 측의 심각한 이미지 타격으로 작용했을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더욱 과격한 상황은 따로 있었죠. 분노한 시위대는 삼양 인도네시아 지사 앞에 모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그 앞에서 라면 봉지를 태웠고 다른 일부는 창문에 김치와 돌을 던지며 욕짓거리를 퍼붓기도 했어요. 인도네시아를 존중하라. 우리는 술과 돼지고기를 먹어선 안 된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조롱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 나서기 시작했어요. 한국 측의 추가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 즉시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한국 제품에 대한 할랄 보증을 중단합니다.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직 삼양 측의 입장이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조급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내에 삼양 공장까지 테러를 당하고 삼양 측의 피해가 막심해질 무렵 드디어 삼양 측의 입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슬람교도에게 끼친 고통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삼양은 항상 현지 법률과 종교 관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운영해왔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들을 전부 조사해봤지만 문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추후 모든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한국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난하지도 않았죠.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공격에도 어떠한 법률적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행보를 보이더군요. 한국은 그저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건강만을 기원할 뿐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삼양 본사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어떠한 변명도 하지 말고 그저 지금은 경청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는데요. 이들은 어떠한 카메라나 언론 없이 피해를 받은 이슬람교도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자카르타의 병원으로 향했고 할랄 인증을 받은 과일 바구니와 함께 유감 표현과 건강을 기원한다는 편지까지 가져왔어요. 비록 아직 한국 측이 잘못한 게 맞다는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한 인도네시아 정치인이 우리는 한류 열풍을 너무 많이 들여왔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라고 발표하자 이제는 한류 문화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식품안전부 장관은 이내 충격적인 발표를 시작했죠. 모든 삼양 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 판매가 금지됩니다.
유통 허가가 취소되었고 현지 제조도 취소하겠습니다. 지금부로 삼양의 인도네시아 공장은 즉시 가동 중단을 명령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자카르타 외곽 베카시에 있는 삼양 본사의 검사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었어요. 인도네시아 경찰이 들이닥쳤고 이곳에서 일하는 현지 노동자들을 전부 내쫓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내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삼양 공장 유니폼을 입은 한 여성은 너무 많이 울어서 잔뜩 충혈된 눈으로 제게 매달렸어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5년 동안 일해왔어요. 저는 미혼모입니다. 삼양 공장이 가동 중지가 된다면 저는 어디에서도 일할 수가 없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미혼모를 직원으로 써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성, 특히 미혼모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미혼모였기에 저는 그녀의 고통에 완전히 공감이 갔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그녀를 달래며 속삭일 뿐이었죠. 미안해요.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러자 그녀 옆에 있던 다른 미혼모 여성이 무릎을 꿇더군요. 한국 기업들은 미혼모나 장애인 등 약자에게 일자리를 맡김으로써 저희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착한 기업들이에요. 만약 저희를 내쫓는다면 그럼 이제 누가 제 아이들을 먹일 건가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마치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같이 투쟁을 하는 모습이 연상되었거든요. 그러나 이건 국가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쫓아낼 뿐이었죠. 그러나 정말로 마음이 아팠던 건 따로 있었어요. 아까 전에 여성이 말이 맞았는지 정말로 짐을 싸는 공장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미혼모로 구성되어 있거나 혹은 팔이나 다리가 없는 장애인 혹은 부모가 없는 어린 소년소녀 가장이었어요. 삼양 공장이 문을 닫는다면 이들은 대체 어디에서 돈을 벌어야 한단 말인가요? 이들은 그야말로 산채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자 이내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한국인 남성이 등장하더니 힘차게 앞으로 나서며 유창한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하기 시작했거든요. 제 이름은 강준석입니다. 저는 삼양 인도네시아의 전무이사입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결백하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평화는 존중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저희 측은 여러분들의 딱한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3개월간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3개월 내에 저희는 반드시 오해를 풀고 삼양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일하겠습니다. 한국을 믿어주세요. 지금 한국의 모든 전문가들이 오해를 풀기 위해 힘쓰고 있고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만약 결국 저희가 오해를 풀 수 없게 되더라도 저희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다른 한국 기업들은 여러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여러분들의 생존권을 끝까지 보장할 것입니다. 그의 발언에 모든 공장 노동자들은 오열을 하기 시작했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희망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결국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말았죠. 이건 그야말로 제 과거의 모습이었거든요. 삼양은 사실 무죄였나요?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테스트는 정확했어요. 이건 제가 직접 수행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빨간 라면 패키지가 어색하게 느껴졌을까요? 로고가 약간 어긋난 것처럼 보였고 실이 일반 플라스틱보다 더 얇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건 한국 식품의 열렬한 팬으로서 그냥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의심이었어요. 그렇게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잠에 들 수가 없었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제가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공장 폐쇄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노의 상황은 이제 슬슬 진정세에 접어들었어요. 삼양, 할랄 스캔들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철수, 한식 대기업 폐쇄 후 수천 명의 실업자, 중국 기업 바이지아 푸드, 시장 격차 해소 제안, 네, 맞습니다. 바이지아 푸드, 중국 대기업이 한국을 대체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상했어요. 그들은 이상하리만큼 너무 빨리 움직였거든요. 그들은 마치 이러한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했다는 듯 삼양이 추방당하자마자 곧바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본격적인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바이지아 푸드그룹은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문화와 가치를 깊이 존중합니다. 우리의 즉석 라면과 발효 제품은 할랄 소비자를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일부 외국 브랜드와 달리 우리는 의심스러운 재료를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이들의 홍보는 마치 한국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포스터에는 필요한 것보다 3배는 더 큰 할랄 기호가 표시되어 있기도 했죠. 그렇게 제가 중국 기업의 행보에 의심을 품고 있을 무렵 제 후배인 임란이 늦은 저녁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리콜된 라면 한 봉지를 제 책상 위에 놓더군요. 선배, 이것 좀 자세히 보세요. 이건 사건 현장에서 나온 삼양 제품인데 바코드를 분석해보니 미등록 유통업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한번 만져보세요. 확실히 더 얇아요. 마치 어떻게든 원가를 절감하려는 듯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죠. QR코드 위치도 약간 중앙에서 벗어났고 아무튼 이건 뭔가 이상해요. 저는 저희 사무실 아카이브에 남아있는 검증된 삼양 제품과 비교했습니다. 그가 맞았어요. 자세히 보면 확연히 다른 것이 티가 났죠. 저는 공장 배치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삼양의 공식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배속 명세서에 등록되어 있더군요.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짝퉁 삼양 제품을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슬람 교도들에게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임나는 이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는 저에게 USB 드라이브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건이 발생했던 사원 근처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한 팀의 동양인 남성들이 수상한 트럭에서 상자를 내린 후 다시 포장한 다음 가짜 삼양 로고로 다시 봉인하더군요. 저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임나는 이내 다시금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창고 뒤에 있는 유령 회사를 추적했습니다. 바이지아 푸드차이나의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창고더군요. 피가 차갑게 흘렀습니다. 바이지아 푸드, 그 회사는 작년에 국제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어요. 김치는 원래 중국 음식입니다. 한국 라면이요? 전부 중국의 국수에서 파생된 아류작일 뿐이죠. 아류작을 먹지 말고 원조를 맛보세요. 그리고 바이지아 푸드는 불닭볶음면 등의 한국 라면의 포장과 똑같이 만든 가짜 라면을 생산하여 원조의 반값에 판매하며 큰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민감성을 이용해 한국을 밀어내고 원조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고 있죠. 조금 더 조사해보니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여러 건 발견되었더군요. 베트남에서 한국 브랜드의 김스낵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고 나중에 바이지아 위조품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실험실 테스트에서 금지된 방부제가 발견된 후 인기 있는 불닭 소스가 회수되었는데 이는 바이지아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각 나라에서마다 같은 전략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로고, 포장, 심지어 가짜 한글까지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을 전부 모방하고 있었죠. 당연히 싸구려 저가 제품답게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할랄 위반, 안전하지 않은 성분 등 민감한 성분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그렇게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후 신뢰할 수 있는 한국 식품에 대안으로 자신들의 바이지아 푸드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인도네시아 내부 소셜미디어 그룹에 침투하여 수만 개의 조작 댓글까지 작성하며 인도네시아 내에 반한 여론을 주도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반환을 주도하는 IP 주소는 전부 광둥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중국은 단지 시장에서 승리하는 것을 넘어 삼양, 그리고 한국 전통 음식을 할랄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이 모든 증거를 낱낱이 정리하여 밝혔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되었습니다. 테스트 샘플이 변조되었습니다. 실제 삼양은 이 상품을 배포한 적이 없어요. 그러자 식품안전부 장관은 표정을 잔뜩 찡그리더군요. 이제 와서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 네, 공개적으로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우리를 파괴하고 말 거야. 우리의 신뢰성 말이야. 언론이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을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아. 모든 것은 정치라고. 저는 순간적으로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자리를 구하고 각종 무시와 최저임금이 완전히 무시당한 푼돈을 받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콱 내려치고 말았죠. 우리가 망친 삶은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생존이 걸려있던 삼양 공장에서 쫓겨나며 모든 것을 잃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책임질까요?
불순한 것을 먹고 말았다고 자책하는 이슬람 신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믿어준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말입니다. 그러자 회의실에는 침묵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그저 정치 싸움을 하느라 무고한 사명을 보고도 못 본 척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비겁한 행동이란 말인가요? 보세요. 한국 기업들, 그리고 사명 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조차 외면한 이들을 위해 힘써주고 있어요. 현재 인도네시아의 저렴한 인건비를 보고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을 좀 보세요. 이들은 현지 노동력을 착취하려고만 할 뿐 인도네시아 현지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아요. 특히나 중국계 공장은 인도네시아 현지 노동자를 향한 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폭행, 차별적인 인신공격 등을 일삼고 있고 사실상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한 존재죠.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완전히 달라요. 족자카르타 외곽에 지어진 2층 건물을 좀 보세요. 이건 사명 측에서 가난해서 교육을 못 받는 현지 아이들을 위해 지어준 학교입니다. 교육을 받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는 어른들까지도 교육을 받으며 그야말로 마을의 하나뿐인 소중한 학교가 되었죠. 작은 도서관과 모든 아이에게 무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주방이 있는 학교예요.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학비는커녕 신발을 살 형편조차 안 되기에 사명은 교복과 책, 교사 월급 등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있죠. 그러나 건물에는 사명회사 로고가 단 하나도 표시되지 않고 있어요. 사명은 정치 따위는 관심도 없고 그저 순전히 호의로 인도네시아의 기적을 선물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술라웨시의 한 시골 마을이요? 수년 동안 이 지역 사회는 빗물이나 긴 산책로를 이용해 진흙탕 지하수를 수집했습니다. 정부가 도움을 일절 주지 않았기에 이들은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며 오염된 물을 마셨고 매일같이 수인성 질병에 걸려 죽어갔죠. 그러나 사명은 언론에 알리지 않고 태양광 패널로 구동되는 깊은 우물을 건설하여 작은 여과탑에 연결했습니다. 저는 깨끗한 양동이를 채우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고만 5살의 엄마를 만났습니다. 아기가 아프지 않고 물을 마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며 한국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더군요. 지진이 술라웨시를 강타했을 때 사명의 대응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보다도 더 빨랐어요. 48시간 만에 인도네시아 국기로만 표시된 트럭이 비상식량, 생수, 담요, 위생키트를 싣고 도착했거든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텐트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국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슬람을 모욕했다고요? 자카르타 근처의 상징적인 모스크에서는 비만 오면 물이 새서 도저히 기도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외면했죠. 그러나 사명 측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종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지붕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용히 막대한 자금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부의 흔적을 남기는 것조차 거부했죠. 한국 기업들은 우리를 사업 파트너가 아닌 함께 삶을 살아가는 지구 공동체쯤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그런 한국을 단지 정치적인 문제의 이유로 외면하려고 하고 있어요. 장관은 잠시 고민을 하더니 이내 입을 떼더군요. 이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말게. 자네의 지금의 자리라도 보전하고 싶으면 말일세. 저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제 진심은 결국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곳에서 해고당한다면 저는 과거의 아무것도 아닌 빈민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문득 저는 한국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자고 항상 말씀하셨던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이 거짓말이 골마 터지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 공장에서 울었던 모든 어머니에게 진실을 빚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무엇보다도 제가 파괴하는 데 도움을 준 회사에 엄청난 빚을 진 셈이었죠. 제가 지금 믿고 있는 한국 회사는 정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명 인도네시아 본사로 향했습니다. 이미 간판이 철거된 상태더군요. 대부분의 미디어에서는 더 이상 한국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디어의 침묵 뒤에는 끔찍한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명이 인도네시아 내 공장들을 공식적으로 폐쇄했을 때 공장 관계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사명 공장이 또 다른 외국 기업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닥쳤고 누구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정규직 근로자가 하룻밤 사이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3,000명의 생명만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부모, 형제자매, 심지어 친척과 같은 대가족을 부양하고 있었거든요. 보수적인 추정에 따라도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삼양공장 한 시설의 임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좌절스러운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삼양은 단순히 임금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급여도 적시에 잘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삼양 공장의 평균 월급은 지역 산업 표준보다 27% 높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전액 건강보험, 연간 보너스, 심지어 자녀 학자금까지 받았습니다. 이건 인도네시아 근로법에도 강제하지 않는 부분이었지만 삼양은 그저 인도적인 차원에서 현지 근로자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준 거였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작된 불황은 공장 벽을 넘어섰습니다. 삼양은 저렴한 자국의 공급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과는 달리 현지의 경제 상황을 신경 써주는 고마운 기업이었습니다. 이들은 서자바와 센트럴 칼리만탄 전역의 수십 개 지역 공급업체로부터 양파, 마늘, 고추와 같은 식재료를 공급받았죠. 그러나 한때 신뢰할 수 있는 대량 계약을 맺었던 소규모 농부들은 현재 갑작스러운 주문 취소에 직면했습니다. 한 협동조합은 분기 수입의 거의 80%를 잃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삼양 화물을 항구로 운송한 현지 물류 및 컨테이너 회사들도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한 관리자는 삼양의 일관성 덕분에 그동안 장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은 대규모 계약을 미끼로 갑질을 하거나 최저금액도 안 되는 수준의 무리한 운송료를 요구했죠. 심지어 특정 국가 기업들은 약속한 금액도 제때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유일했어요. 흥정하지도 않았고 늘 제때 대금을 지급해 주었죠. 하지만 이들이 떠난 이후 저희는 80%의 직원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나 현지 상황을 신경 써주기로 유명한 한국조차 인도네시아를 신뢰할 수 없다면 대체 이 나라를 누가 믿겠어요? 고작 몇 주 만에 다른 두 개의 한국 대기업이 확장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한 미국의 전자 공급업체는 반둥 공장을 조용히 폐쇄했죠.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연달아 공장 계획 전면 취소와 공장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한때 삼양의 존재감으로 활기를 띠었던 동자카르타의 지역 경제는 눈에 띄게 둔화되었어요. 공장 주변에서 번창하던 소규모 사업체인 레스토랑, 세탁소, 클리닉 등의 고객 감소율은 최대 7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죠. 바로 급속도로 줄어들던 인도네시아의 한국 식품 판매량은 단 몇 주 만에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모자라 이젠 공급이 안 되자 웃돈까지 붙어가면서 판매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라면과 김치는 인도네시아에서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정적으로 한국 식품 불매를 외치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국 식품을 찾게 되었죠. 무역업자들은 다른 국가들에서 몰래 한국 식품을 반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한국 라면을 구매하기 위해 혈안이 든 인도네시아 국민들로 인해 오히려 삼양식품 수입 금지 정책의 부작용만 거세졌어요. 그야말로 한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결국 장관은 다시금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아무래도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중국의 파렴치한 짓을 만천하에 까발리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삼양 공장이 있던 지역 위주로 시작된 불황은 결국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며 인도네시아를 좀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기 직전 충격적인 소식이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속보, 방글라데시 정부, 새로운 제조시설을 위한 삼양 측에 100에이커 산업단지 무료 제공. 삼양식품, 방글라데시에서 10년간 면세 및 수출 인센티브를 제공받다. 헤드라인은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희가 이미 늦었다는 말인가요? 저는 완전히 혼비백산하여 영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변은 없더군요. 방글라데시 총리는 공항에 서서 삼양 대표단을 왕족처럼 맞이했습니다. 마치 방글라데시 총리가 한 기업의 간부, 그리고 삼양 대표단이 총리쯤으로 보이기까지 했어요. 한국 기업은 방글라데시의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현지의 친화적인 정책과 잠재력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삼양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도 전부 다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그간의 착한 행보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치 저희에게 들으라고 말하는 듯 충격적인 말까지 덧붙였죠.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삼양은 악당이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그럼에도 삼양은 끝까지 겸손함과 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인도네시아의 감정적인 모욕 앞에서의 침묵은 저희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분했지만 그의 말은 전부 사실이었어요. 삼양은 폭풍 속에서도 조용하고 품위 있게 대응했고 인도네시아의 불법적인 행동에도 일체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글라데시는 인구 1억 7천만 명의 이슬람 국가로서 그들을 포용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 요원들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삼양은 방글라데시 다카 외곽에 있는 3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고 이미 5천 개의 방글라데시 농장과 현지 농업 계약을 체결했더군요. 심지어 로컬푸드 융합을 위한 한국형 R&D 센터를 건설하여 방글라데시의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삼양이라는 기업 하나 유치한 덕분에 방글라데시는 5년 동안 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예상되고 있었고 이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버린 겨.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사실상 자신들의 총리보다도 더욱 강력한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삼양이라는 귀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TV로 방송되는 기공식에서의 삼양 측의 상무이사가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연설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방글라데시에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사업가로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왔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토지, 세금 혜택, 그리고 새로운 할랄 준수 공장 건설에 대한 따뜻한 환영을 제공했습니다. 이례적인 특혜고 우리는 이러한 특혜를 잊지 않고 현지에 전부 환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 가지 조건을 더 제시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새로 지어질 공장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인도네시아 지원자들에게 우선 채용권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인연을 쉽사리 저버리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인도네시아는 끝까지 이기적인 태도로 삼양을 대했지만 삼양은 아직도 인도네시아를 잊지 않고 있었고 저희를 향한 존중의 반응을 보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삼양 측의 주장에 대부분 젊은 방글라데시 학생들과 노동자들로 구성된 군중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는 삼양이 처음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지었을 때와 비슷한 양상처럼 보였어요. 사실 요즘은 전 세계가 한국 라면과 김치 등의 한국 식품을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듯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한 한국 식품의 대명사인 삼양 기업의 공장이 들어온다면 그만큼 한국 식품을 맛보기에 이만큼 좋은 환경도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 모두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젊은 인구가 주를 이루는 국가들이기에 이들은 자국의 경제적 성장과 한국 식품을 구하기 용이해진 상황에 모두 환호를 하며 삼양을 반겼던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절망감의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아파트에서 혼자 그 라이브 스트림을 시청했습니다. 저희가 추방했던 사람들, 존엄성, 일자리, 그리고 희망은 다른 나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몰락과 후회뿐이었죠. 그렇게 이제 점점 반환운동을 주도하던 인도네시아 국민들조차도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끼치던 막대한 영향력에 대해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삼양 공장 주변으로 시작된 불황은 이제 전국적으로 퍼졌거든요. 삼양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었던 새 아이를 둔 싱글맘 리나 씨는 완전히 울상을 지으며 인터뷰를 하더군요. 정말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일자리를 잃게 된 저는 지금 시장에서 양말을 팔고 있어요. 그런데 삼양 공장이 나간 뒤로 경제가 완전히 쇠퇴하고 말았기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지갑을 완전히 닫아버려서 양말도 거의 안 팔려요. 제 작은 딸은 고등학교를 자퇴해야 했고 큰딸도 대학교를 중퇴해야 했습니다. 딸이 받은 장학금은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사라졌거든요. 눈물이 그녀의 눈에 맺혔습니다. 하지만 삼양은 여전히 지난달에 저에게 돈을 주고 다른 어떤 회사도 하지 않을 퇴직금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방글라데시로 이민을 갈 생각도 하고 있어요. 삼양 측에서는 제가 방글라데시 삼양 공장에서 일할 의사가 있다면 비행기 티켓을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회사에서 그렇게 하나요? 물류 운전기사로 일했던 핸드라 씨의 상황은 더욱 처절했어요. 공장 측과 직접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던 사람들은 전부 방글라데시로 떠나려고 하더군요.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방글라데시로 역이민을 하다니 그야말로 한국 기업 하나가 인도네시아의 경제력보다 훨씬 더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요? 삼양 공장으로 가는 물류를 운송하던 저는
이제 일이 없어서 계속해서 쉬고 있어요. 이제 모아둔 돈도 전부 바닥났어요. 정부는 저희 가족을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이젠 내일 당장 먹을 식량도 없어요. 삼양이 지은 연구센터도 전부 운영이 중단되었고 인도네시아의 고급 인력을 키우던 자금이 사라지자 그야말로 인도네시아의 미래도 그대로 끊겨버렸어요. 결국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완전히 정반대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환한 구호를 올렸던 학생들은 이제 오열을 하면서 같은 동영상의 캡션을 다시 올렸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바보 같은 우리는 잘못된 것을 파괴했죠. 삼양은 저희 대학교에도 인도적 지원을 해주고 있었지만 이제 자금이 메마른 저희 대학교는 운영 자금이 없어서 무기한 휴학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에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때 삼양의 장학금 기부로 혜택을 받았던 중앙 자바의 고아들이 동영상을 올렸을 때였습니다. 각 아이들은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한국 아저씨. 음식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용서해 주세요. 삼양은 고아원 같은 삼양의 지원에 목숨이 걸려있는 이들에게는 끝까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인도네시아와는 완전히 상관이 없게 되었음에도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삼양의 대인배적이고 관용적인 면모가 밝혀지자 인도네시아 전역은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죠. 당연히 중국의 바이지아 푸드에 대해서도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어요. 수차례의 검사에도 불구하고 삼양의 공식 제품에서는 돼지고기나 알코올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심지어 바이지아의 인도네시아 유통업체 직원이었던 한 직원이 깜짝 고백을 하기도 했거든요. 우리는 중국 제품을 가짜 한국 포장에 재포장하는 일을 하며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제 조국인 인도네시아의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소셜미디어가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삼양의 사과를 넘은 거의 구걸 수준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삼양은 언제나 그렇듯 자부심이나 홍보로 대응하지 않더군요. 대신 그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삼양은 이번에는 서울에서 자선 식품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인도네시아 전역의 고아원과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매달 수십 상자의 할랄 인증 라면과 요리 키트를 무료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삼양은 공장 폐쇄로 인해 교육이 중단된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100% 상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심지어 그들은 또한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온라인 세미나와 실험실 교육 세션을 통해 학생들을 위해 한식 전문가들의 무료 원격 멘토링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자신들이 벌여놨던 일은 끝까지 매듭을 짓겠다는 책임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연히 외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의 뒤통수를 친 상대에게 왜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냐는 거였죠. 그러자 삼양의 관계자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든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친구가 혼란스러워할 때 반격하지 않죠. 우리는 기다리고 결국 용서를 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손을 내밀죠. 아직까지도 인도네시아를 존중해주는 한국의 반응에 모든 국민들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그렇게나 비겁하던 저희 식품부 장관마저 무릎을 꿇고 말았죠. 우리는 단순히 회사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사랑해준 친구를 잃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을 대체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이지아 푸드는 인도네시아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본격적인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지아 푸드는 공격적인 현지 고용 등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경제 침체는 가속화되기만 할 뿐이었어요. 포장 공장, 물류회사, 향신료 농장 등 삼양 계열 공급업체 300여 곳이 파산하거나 폐업했고 삼양과 고정 가격 계약을 체결한 수천 명의 농부들이 이제 농작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죠. 산업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삼양이 떠난 이후 5만 개 이상의 간접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한국 기업 하나가 나간 것으로 인도네시아의 국가 존망이 갈릴 정도로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것입니다. 큰 소리를 뻥뻥 치던 중국 기업은 결국 삼양을 절대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면은 지나치게 짜고 기름지며 위생적으로도 최악이었기 때문이었죠. 한국 식품 공급이 줄어듦에 따라 식품 가판대에는 중국 상품들이 올려지기 시작했는데 이와 동시에 인도네시아 전역에 위경련과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환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회사의 할랄 도장은 공식 MUI 등록부에 전혀 등록되지 않았으며 단지 저렴한 스티커일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를 그야말로 동네 호구 취급하며 대놓고 무시하고 있던 거였죠. 저희 측에서 강경하게 따지며
이런 식으로 법을 어기면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항의하자 중국 측의 반응은 가관이더군요.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없어. 인도네시아 놈들은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그까짓 종교가 뭔데? 돼지고기와 술을 조금 먹는다고. 정말 무슨 큰일이 나고 너희의 신이 너희에게 벌이라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너희에게 돼지고기와 술을 맛보게 해주니 중국에 무한한 감사를 표해야 하는 거 아냐? 너희들은 속으로는 돼지고기와 술을 먹고 싶어 하잖아? 그리고 어차피 한국 식품 공장들이 사라진 이상 우리 중국 회사마저 인도네시아를 철수한다면 너희는 엄청난 실업난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국가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될 거야. 한국이 사라진 이상 너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갑질을 원천 차단시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였던 거였죠. 베트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베트남에 상당한 일자리 및 인프라를 제공하던 한국이었지만 베트남 국민들은 그런 한국을 물러보고 오히려 역갑질을 하다가 한국 기업들이 죄다 철수해버린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베트남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이 전부 철수하자 중국 자본이 베트남으로 흘러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압도적인 한국 제품의 품질에 밀려 제대로 힘을 못 쓰던 중국 기업들은 이제 베트남에는 한국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을 것임을 확신함과 동시에 베트남을 거의 경제 식민지로 만들며 베트남 국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인도네시아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이지아 푸드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중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추가 수당 없는 연장 근무, 임금 체불 등 거의 현지 인력들을 노예 취급하며 착취하고 있는 중이고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들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중국 현지 기업들과만 협업하고 있기에 사실상 인도네시아의 경쟁력 상승에는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결국 마침내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이 단순히 식품 안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을 속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해치기 위해 고안된 잘못된 정보의 표적이 된 캠페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삼양, 대한민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고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삼양식품의 복귀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삼양 측은 우리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밝혔지만 역시나 한번 이전한 공장을 다시 즉각적으로 인도네시아로 재이전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뉴스를 통해 또다시 충격적인 내용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죠. 그건 바로 인도네시아가 후회와 경제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벵골망 건너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삼양은 방글라데시에서 단지 공장만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유산을 쌓고 있었죠.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방글라데시 현지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양파, 고추, 밀, 소금 등 원자재 파이프라인 전체가 삼양 공장으로 이동했어요. 삼양은 6,000명 이상의 소규모 농부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시장 가격보다 25% 높은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대기업들은 그동안 소상공인 농부들의 단가를 그야말로 후려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삼양은 그동안 방글라데시 정부도 못했던 악습을 단번에 끊어버린 것입니다. 더 놀라웠던 것이요? 삼양은 자신들이 이슬람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완전히 씻어버릴 작정인지 방글라데시 식품학자들과 공동관리하는 할랄 인증 연구소를 공장 내부에 건설해버렸습니다. 특히나 직원의 80%는 기도실부터 복장 규정 옵션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관행을 완전히 존중하는 교육을 받은 무슬림 여성이었기에 이러한 삼양의 현지 문화의 존중은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게까지 극찬을 받으며 막대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쌓아 올렸죠. 하지만 삼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충격적인 정책을 내놓으며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했거든요. 삼양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무료 요리 학교를 세웠고 공장 캠퍼스 내 어린이집을 건설하는 방글라데시 역사상 최초의 시스템을 내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는 이렇듯 공장이나 사내에 어린이집을 건설하며 근로자 복지에 힘쓰고 있다고 했는데요. 한국은 이렇듯 선진국에서나 도입되는 복지를 구태여 삼양 방글라데시 공장에까지 도입하며 방글라데시인들을 자신들과 같은 선상에 올려놓으며 존중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삼양의 파격적이고 배려심 깊은 행보는 결국 이들에게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삼양의 행보를 주목하며 그대로 열띤 보도를 내보냈거든요. CNN은
한국의 삼양이 윤리적 세계화에 관한 규칙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라며 극찬했고, 알자지라 방송은 할랄과 인도적 존중을 겸비한 삼양의 행보에 이슬람 국가를 대표해서 감사를 표한다라며 한국을 인정해 주었어요. BBC는 스캔들에서 구세주까지라는 제목을 내걸며 삼양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 뼈가 아픈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삼양을 얻게 된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죠. 삼양이 방글라데시를 선택함과 동시에 1억 3천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방글라데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삼양은 한국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은 아무 국가에나 투자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고 이들이 선택을 했다는 뜻은 그만큼 신뢰할 만하고 막대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국가라는 뜻이죠. 그야말로 삼양이 공장을 이전함과 동시에 이 1억 3천만 달러는 그대로 인도네시아에서 방글라데시로 옮겨간 것입니다. 물론 삼양이 발생시킨 직접 일자리 창출도 놀라웠어요. 삼양 공장은 3,4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켰거든요. 심지어 한국은 약자를 먼저 배려해주는 국가답게 한국 기업인 삼양은 채용자의 70% 이상을 여성이나 장애인으로 선발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농촌 가정 출신으로 하루 3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삼양과 방글라데시 철도와의 물류 계약은 화물 운송에서만 연간 87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삼양 공장 하나 들어선 것인데 방글라데시는 마모된 톱니가 수리된 톱니바퀴처럼 막대한 경제적 활기를 되찾은 것이죠. 방글라데시 통계청은 삼양 공장의 첫 해 동안만 해도 주변 5개 지역에서 지역가계 소득이 41% 증가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41% 말이에요. 삼양이 아니었다면 이곳 주민들은 100년이 지나도 41%가 상승된 소득은 꿈도 못 꿀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물론 방글라데시만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양도 덩달아 승리했죠. 방글라데시가 삼양에게 약속한 특혜에 따라 삼양은 28개국에 대한 면세 수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지 및 에너지 비용 절감과 넉넉한 세금 감면 덕분에 운영 비용이 인도네시아 공장에 비해 22% 감소했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방글라데시 공장이 돌아감과 동시에 방글라데시에 대한 존중 덕분에 이슬람 국가들의 상당한 러브콜을 받게 된 삼양식품은 다른 이슬람 국가에 대한 수출을 늘리면서 더욱 막대한 매출을 올리게 되었거든요. 방글라데시 마살라, 쿠민, 강황을 첨가한 할랄 친화적인 신제품 라인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기록적인 사전 주문을 기록하여 해외 매출이 즉각적으로 7,200만 달러 증가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일이요? 수백 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방글라데시 시설에 합류하기 위해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료 숙소, 기도 숙소, 인도네시아어 감독관, 그리고 500달러의 정착 보너스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사실 방글라데시는 인도네시아에 한참이나 떨어지는 국가고 종종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인도네시아로 해외 노동을 하러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삼양 공장 하나 때문에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양국의 국격 차이는 인도네시아 전 국민으로 하여금 엄청난 충격과 좌절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반면에 방글라데시 언론은 자신들은 삼양을 데려온 것으로 인도네시아를 뛰어넘게 되었다며 자랑을 해댔기에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자부심과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게 되었죠. 하지만 저희는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들의 역사를 통틀어봐도 꾸준히 발전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선진국 지위를 획득한 이후로도 급속도의 발전을 계속하는 미스터리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번 삼양의 신공장은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이 총집합된 최첨단 공장이었기에 그만큼 막대한 생산량 향상과 새로운 신기술을 시도할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가지푸르에 있는 삼양의 새 시설에 들어가 보기도 했어요. 저는 제가 라면 공장이 아닌 연구실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름이나 향신료 냄새가 전혀 나지 않더군요. 그저 정밀한 냄새가 났어요. 깨끗하고 윙윙거리며 빛나는 정밀한 말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다른 공장이 아니라 전 세계 최초의 AI 지원 완전 할랄 인증 즉석 라면 공장이었습니다. 내부에서는 반죽부터 플래시 튀김, 자동 조미료 주입, 레이저, 밀봉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 단계를 스마트 로봇팔이 처리했습니다. 모든 스테이션에는 공기방울 크기, 조미료 밀도, 심지어 면 가닥의 미세한 부분까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결함을 스캔하는 실시간 AI 비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이중 차선 모듈식 생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차 오염 없이 완전히 별도의 두 제품 라인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중동 수출용이고 하나는 남아시아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고립되었지만 완전히 동기화되어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에 미친 듯한 기술력 수준에 완전히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덕분에 방글라데시에서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에 비해 68%의 생산량 향상 효과를 얻었고 노동시간은 30% 줄었기에 그만큼 삼양은 막대한 생산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은 이러한 최첨단 공장에 대한 수출 의뢰까지 들어오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 공장은 부분적으로 태양광과 바이오가스 하이브리드로 구동되었기 때문에 연간 탄소 배출량을 4,000m 톤 이상 줄여 KEMA와 그린라벨 싱가포르로부터 지속 가능성 인증을 획득했고 이는 자연을 파괴하며 돈을 번다는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아랍 국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한국은 이러한 최첨단 공장 설비를 수출하여 추가적인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되겠죠. 특히나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기술 중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성분 추적 시스템도 있었는데요. 모든 칠리 플레이크, 모든 미랄은 원산지 농장까지 추적할 수 있어 지역 식품 규제 당국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탈출한 한국에는 장밋빛 미래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은 아직 저개발 국가인 인도네시아보다도 더욱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던 국가였죠. 이들은 진작의 선진국이었음에도 말입니다. 방글라데시가 삼양 브랜드 라면을 40개국 이상에 수출할 무렵 인도네시아의 대화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삼양의 진출 이후 급상승하는 방글라데시의 수준과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괴멸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삼양을 다시 데려와야 할까요? 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였죠. 압력은 외교관들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전국 마트 밖에서 플래시몹을 조직하여 구호를 외쳤습니다. 삼양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실직한 공장 노동자들이 정부 건물 앞에서 평화로운 농성을 벌이며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돌려주세요. 제발 우리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전국민적인 한국에 대한 사죄의 흐름에 인도네시아 정치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었죠. 20명의 고위 관리, 비즈니스 리더, 종교학자들로 구성된 공식 대표단이 요청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간청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심지어 이들 몇몇은 한국의 삼양 본사에 직접 찾아가서 사과의 의미로 무릎을 꿇기도 했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삼양 측에서 자신들의 고위 인사들을 자카르타의 국립 모스크에 파견 보냈거든요. 심지어 이들은 그냥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었어요. 이들은 아침 기도가 끝난 후 모스크 앞에 조용히 3대의 대형 트럭을 세워두었거든요. 그 안에는 불닭볶음면 몇 팩, 이제 인증된 할랄 도장이 인쇄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라면 봉지에는 인도네시아어로 손으로 쓴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우정을 위해 한국에서. 한국은 아직까지도 인도네시아를 잊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양의 임원들은 하나둘씩 모스크 안뜰로 들어가 기도 매트에 앉아있는 가족들에게 가방을 건네며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안내 방송도 없었고 카메라도 없었죠. 처음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때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웬 동아시아인 남자가 오더니 삼양식품을 건네주는 장면,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은 모두는 급성 식중독으로 대굴대굴 굴렀죠. 그건 저희들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박스를 바라보았고 한 여성은 이게 정말 한국 것인가요? 라고 속삭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 아이가 라면 한 팩을 찍고 손에 든 면을 으깨서 양념을 바로 봉지에 부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지만 라면의 고소한 냄새와 삼양 특유의 매력적인 분말 소스는 코를 완전히 마비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모스크 안에 있던 모두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 노인이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곳에서 가짜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속이 아팠어요. 중국산 가짜였죠.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느낌이 달라요. 저희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선물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양이 보내온 선물을 집으로 가져갔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미소를 지으며 모스크 정원벽 옆에 작은 가스레인지를 설치했습니다.
증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낯선 사람들이 오랜 친구처럼 그릇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불닭볶음면, 삼양라면, 구운 김, 심지어 작은 병에 꿀 생강차까지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히잡을 쓴 여성들이 젓가락을 처음 시도할 때 킥킥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소년이 라면에 밥을 섞으며 중국산 바이지아보다 100배는 낫다 라고 외쳤습니다. 삼양 인사들이 이곳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왔던 저는 계단에 앉아 이 예상치 못한 잔치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양이 저와 저희 어머니께 기적을 선사해 주었던 것처럼 절망에 빠진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라면 하나로 기적과 같은 행복을 만드는 장면을 보고 그저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능력이 있는 국가고 전 세계가 한국을 좋아하고 또 존경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던진 돌을 라면과 김치로 갚았고 그 라면과 김치는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그 무엇보다 강력한 복수가 되었습니다. 이젠 전 국민이 한국을 우러러보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사명의 선물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뜻밖의 한국 파견을 가게 되었어요. 제가 가방 속에 넣었던 인도네시아 정부의 두꺼운 봉투 안에는 단순한 탄원 이상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래였죠. 그것도 아주 파격적인 거래였습니다. 사명을 되찾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다른 어떤 외국 기업도 감히 받지 못한 것을 제안했습니다. 삼양이 인도네시아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모든 삼양 사업장에 대해 50년간 세금 면제를 내걸었어요. 그리고 막대한 토지 보조금도 약속했죠. 서부 자바의 20헥타르 식품 가공을 위해 완전히 사전 구역화되어 있으며 항구와 직접 연결되는 맞춤형 물류 고속도로까지 건설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오직 삼양 공장을 위해서 건설되는 도로죠. 여기에 삼양 공장에 대한 패스트트랙 허가를 내걸었어요. 모든 규제 절차는 30일 이내에 승인될 것을 약속하는 것이었죠. 파격적인 노동 보조금은 덤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첫 5년 동안 지역 직원 급여의 60%를 지원해 줄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제안서를 읽자마자 2번 눈을 깜빡여야 했습니다. 이건 거의 식민지와 피식민지 관계쯤 되는 파격적인 거래였어요. 다시 말해 한국의 라면 회사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영향력과 외교관보다 더 많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삼양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한국의 하나의 기업에 무릎을 꿇고 기어들어가는 꼴이었음에도 한국은 어떠한 것만한 미소도 짓지 않았죠. 대신 조용하고 우아하게 대답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정복하러 당신의 나라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중국과는 달라요. 한국은 나누고 배우기 위해 해외로 진출합니다. 아무래도 삼양 공장의 방글라데시 이전은 매우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그렇기에 근시일 내에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가는 건 무리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삼양 공장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친구인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했던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삼양 측은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위해 삼양이 지원을 해주던 교육기관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던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한국으로의 유학 기회까지 제공해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인도네시아의 학생들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줄 거라며 끝까지 대인배적인 태도로 동생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이건 정치 고위 관료들이나 대통령마저 한없이 감정적이고 열등감에 찌들어 있던 인도네시아와는 격의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으로의 유학에 도전하는 경쟁률은 거의 10만 대 1에 육박했어요. 인도네시아 내의 엄청난 한류의 문화 덕분에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인이라면 한국은 꿈의 국가이자 존경스러운 국가로 여깁니다. 그리고 삼양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현지 노동자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대우를 해주기로 유명하기에 한국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곧 출세를 의미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인재들은 죄다 한국행에 도전하며 한국과의 동행을 꿈꾸는 거였죠. 그렇게 완전히 괴멸 직전에 국가적 분위기도 전례 없는 바닥 수준이었던 인도네시아는 다시금 한국이라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바이지아 푸드요? 그들은 결국 인도네시아 내에서 갑질을 일삼다가 대통령 권한으로 전면적으로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그들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도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중국 기업이 퇴출되니 오히려 인도네시아 내 경제 성장률은 높아질 뿐이었는데요. 중국 기업들은 마치 기생충 같아서
이들이 해외로 나온다면 마치 숙주의 모든 영양분을 빨아먹는 기생충의 역할을 수행하며 나라 전체를 중국의 노예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국가 경제구조 자체를 파괴해버리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애초에 인도네시아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모든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사실상 중국 기업은 인도네시아에 어떠한 경제적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특히나 바이지아 푸드는 허위 표시로 인해 15개국에서 금지되기까지 했으며 그들의 할랄 인증은 전 세계적으로 취소되었는데요. 따라서 모든 이슬람 국가들은 중국 제품을 보이콧하고 전부 한국의 할랄 인증 식품을 선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을 담당하는 일지는 한국이었던 셈이었죠. 심지어 인터폴과 WHO의 공동조사에서 바이지아는 식품 안전을 가장한 경쟁사 브랜드의 조직적인 위조품 생산과 의도적인 사보타주에 관여했다. 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에 중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삼양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더군요. 수많은 국제 외신들이 이유를 묻자 삼양 측은 이렇게 답변했어요. 저희에게 있어서 중국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증명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정신이자 늘 세계를 선도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상대를 끌어내리며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게 아닌 실력을 키워서 자신이 더 위로 올라가는 방식 말이죠. 저희 인도네시아는 삼양 공장이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저희는 절대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저희의 친구이자 큰형인 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